네, 안녕하세요. 자, 한국화학올림피아드 이제 분석화학 분야 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제 전기화학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수를 전기분해하여 이제 Cl2 가스와 NaOH를 생산하는 클로로 알칼리 공정은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반응이다.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을 분리하는데 나피온막이 사용되며 나피온의 음이온적 사슬은 Na 플러스의 이동은 허용하지만 음이온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NaCl염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NaCl 수용액을 우리가 전기분해해서 Cl2 기체와 NaOH를 얻는 이 반응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1번 문제는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에서 각각 일어나는 전기학 반쪽 반응을 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럼 산화전극에서는 결국 우리가 네, 이 NaCl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두 개의 Cl-가 있고, 이것이 결국 전자를 잃고 Cl2 기체를 형성하면서 두 개의 전자를 내놓는 이 반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환원전극에서는 결국 이제 우리가 OH- 생성되는 요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결국 이제 물이 두 개의 전자를 받아서 H2 기체를 내뿜면서 두 개의 OH-를 내놓는 이러한 이제 전기학적 이제 에너지 변환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서는 이거 관련된 반응식이 사실은 2번 문제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2번 문제에 있는 식을 이용하셔서 풀으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화 반응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수식이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환원 반응은 이제 두 번째 식에 있다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수소 기체의 생성 반응과 관련돼서 사실은 우리가 산성 조건이었다면 두 개의 프로톤이 두 개의 전자를 받아서 수소 기체가 되는 이러한 반응을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반응이 사실 백금이나 혹은 팔라듐 같은 그런 금속에서는 상당히 잘 일어납니다만, 이것은 철저히 산성 조건에서의 수소 발생 반응이라 볼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NaOH 생산을 위해서 사실은 이 알칼라인 염기성 조건에서 물의 전자를 받아서 수소 기체를 형성하면서 OH-가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소 기체가 생성되는 것은 똑같지만 사실 반응적 어떤 메커니즘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은 촉매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치적으로 보셔도 사실은 이 표준 환원전이가 완전 다른 값임을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번 문제와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의 어떤 환원 반응 중에서 사실은 우리는 이 두 가지만을 따져야 되고요. 이 표준 상태라는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클로르 알칼의 공정을 위해서 가해야 하는 전압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느냐, 그리고 표준 상태에서의 전체 전지에 우리는 전이, 그죠? 전체 셀의 전이 값을 계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기화학 전지의 전위는 이제 환원전극에서 산화전극을 빼도록 되어 있고, 지금 표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 표준 상태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 지금 물이 전자를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0.8cm 되고요. 마이너스 0.83.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산화 반응은 이제 그쵸, 요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1.36이기 때문에 1.36을 빼주면 마이너스 2.19 그쵸,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결국 이게 전체의 표준 상태에서의 이 전체 전지의 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쵸? 이 표준 상태에서 사실
깁스 프리 에너지라는 것은 이제 어쨌든 마이너스 NF 이 제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값 전체가 이 값이 지금 음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델타 G 제로가 사실 이제 0보다 크게 돼서 이 표준 상태에서 이 전체 전지는 사실은 갈반이 전지가 될 수 없고 전기 분해 전지, 즉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전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고, 결국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1.29V 이상의 전압을 표준 상태에서 인가해야지만 이 반응이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은 이제 그쵸, 우리 염소기체의 부피에 관련된 문제로 이제 50kA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량은 그죠, 5만이 될 테고, 그죠, 이게 6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전류 단위 암페어는 쿨롱 퍼 세컨드이기 때문에 초단위이기 때문에 3600에 6을 곱해줘 가지고 우리가 쿨롱을 구할 수 있고요. 이 값은 약 1.08 곱하기 10의 9승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에 이제 전류 효율이 80%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는 이거에 이제 80%를 추가적으로 또 고조를 해줘야 되고요. 이 값에다 0.8을 고려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의 흐르는 이제 몰수로부터 사실은 이 전자의 흐르는 전기량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제 염소기체 발생한 염소기체의 이제 몰수를 구하기 위해선, 그렇죠. 그러니까 n 곱하기 f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 반응에서 기본적으로 전자가 두 개 흘러야 하기 때문에 2를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패러데이 상수 약 96,485로 분의 1.08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0.8한 값을 이제 계산해 주게 되면 약 4,477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몰수를 얻고 이제 표준 온도 및 압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하고 B분의 nRT라는 식을 통해서 이 몰수가 4,477이 주어져 있고, 이제 R은 0.082,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리터 단위로 쓸 것이기 때문에 0.082 값을 쓰게 되고, 온도는 이제 273 켈빈을 넣고, 이제 압력은 1로 넣게 되고, 계산을 하면 약 이제 1.0 곱하기 10의 5승 리터, 약 10만 리터 정도를 우리가 1.0 곱하기 10의 5승 리터, 10만 리터 정도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엄밀한 계산을 위해서 이제 문제에서 이제 이상기체 조건으로 이 염소기체가 이상기체처럼 적당한다 이런 전제적 조건을 더 달았으면 더 좋은 문제가 됐을 것 같고요. 이렇듯 이 전기화학과 관련된 가지고 어떤 전기화학 반응의 반쪽 반응을 설계하는 것, 그리고 반쪽 반응부터 전체 전위를 결정하는 것, 그다음에 전기학에서의 패러데이 법칙을 통해서 양론적으로 이제 소진된 어떤 반응물의 양 혹은 생성된 생성물의 양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기체의 경우라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연계하는 그런 다국도적인 어떤 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번 문제는 이제 분광 분석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산성 용액에서 지시약 HIN,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시약을 이제 인디케이터라고 쓰고 이제 IN이라고 줄여서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산성 용액이니까 이제 프로톤, 그쵸, H 플러스를 가지고 있어서 HIN이라고 썼고, 이것은 약 450 나노미터 파장에서, 그 다음에 염기성 조건에서, 그쵸,는 이것이 해당 지시약이 이제 약산임을 알 수 있고, 이제 IN 마이너스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600 나노 파장에서 최대 흑광도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자, 해당 지시약의 포말 농도가 1.5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물인 분석 용액에 대해서 분광 분석을 통해 600 나노미터에서의 흑광도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 그래서 2, 4, 6, 8, 10, 12에 대해서 흑광도가 쭉 적혀져 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사실은
좀 추론에 가까운 여러 가지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뭐 산염기 반응에 활용하는 산염기 지시약은 그 자체가 또 약산 혹은 약염기에 해당되고 그죠? 금속이온 지시약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착물 형성에 활용되는 금속이온 지시약은 또 착물 형 자체를 또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죠. 자, 그럼 1번 문제는 흡강도 데이터로부터 지시약의 pK를 대략적으로 추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처음 언급된 것처럼 사실 어, 우리가 사용할 지시약 자체가 산과 염기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pH는 핸더스 하세바식에 따라 pK 더하기 이제 로그 in 마이너스 그리고 hin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pH랑 pK가 거의 같은 지점, 그쵸? pH, pK가 이제 이 같은 지점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럼 요 비율에 대해서 따져보게 되면, 그쵸? 그쵸? in-분의 이 hin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했을 때, 그쵸? 지금 어떤 물론 셀의 길이라는 것은 이제 공통적으로 빛의 투과 길이, 즉 우리가 베를 람베르트 법칙에 있는 그쵸? 이 기본적인 식 어떤 분석 물질의 흡광도는 이제 몰흡광 계수 곱하기 셀의 길이 곱하기 그다음에 이 농도 몰농도와 관련된 수식에서 사실은 지금 셀의 길이라든지 몰흡광 계수를 정밀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여러 추론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 A가 이 농도에 정비례한다 그렇죠 이렇게 추론을 할 수 한다면 우리는 이 HIN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염기만 있는 조건에서 그죠? 염기 조건에서 우리가 측정한 A를 빼준 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죠? 프로톤을 내놓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A에서 산의 형태를 내놓는 그죠? 이 것을과 정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몰입관계수나 셀의 길이 측면에서는 사실은 추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pK를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pH와 pK가 같은 지점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고 사실 이게 이제 1이라고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텀을 이제 무시할 수 있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A 빼기 A-4의 형태가 그죠? 이제 A 염기 빼기 A의 형태로 그죠?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A 값은 결국 이제 2분의 A 산 더하기 A 염기 형태 그죠? A 염기 형태로 얻게 되고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추론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 값이 자체적으로 이제 약 0.56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0.56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엄밀한 계산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pH가 약 6 근처에 있을 것이다. 그죠?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엄밀한 계산을 할 수는 없는 문제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 근거는 사실 이 흡강도라는 것이 포멀 농도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포멀 농도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이 흡강도는 염기 형태랑 산의 형태에 의한 합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얘네들이 가장 급변하는 지점, 흡강도가 가장 급변하는 지점은 이 pH가 이 pK 근처에 있을 때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부분에서 이제 기울기를 따져봤어도 사실은 바로 이 pH 6 근처에서 가장 급변하는 지점인 걸 현실적으로도 또한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pH가 8.0일 때
이제 IN-의 농도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것들의 이제 모르겠는 속에다 이제 같다고 이제 전제 조건을 줬고 셀의 길이는 1.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pK가 8.0일 때는 사실은 앞서 pH 6 근처를 추정을 했기 때문에 pH가 이만큼 높기 때문에 대부분이 IN- 형태로 있다고 볼 수 있고, 우리는 이제 HIN을 무시하고 IN-에 대해서만 따지면 되겠죠. 그러면 흑강도가 0.75고, 그죠? 이게 0.75고, 요게 5만으로 주어져 있고, 5천으로 주어져 있고, 1.0을 곱해서 나눠주게 되면 사실은 이 농도는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사실 손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포멀 농도가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IN-의 농도가 이거였다면 HIN은 1.5 15 곱하기 10의 4승에서 요걸 빼준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KA라는 건 사실은 우리 정의에 따라서 HIN분의 IN- 곱하기 H 플러스 농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IN- 농도가 지금 1.5 곱하기 10 4승이고 HIN이 1.5 곱하기 10 6승, H 플러스는 그쵸 10 8승이 주어져 있는 거죠. pH 8이라고 했으니까 요걸 통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이제 1.0 곱하기 10 6승을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10 6승을 얻을 수 있어서 사실은 이제 문제 설계를 통해서 이제 1번과 3번이 이제 비슷한 결과가 나오도록 문제를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이제 분광 분석 문제에서 이제 바이럴-람버르트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농도를 결정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각각의 지시학들이 또 산염기 특성을 가진 것을 이용해서 산염기, 그죠? 이 평형의 개념과 분광 분석을 결합한 그런 융합형 문제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3번은 이제 전위차 적정 혹은 이제 산화원원 적정 이런 것들이 융합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리튬의 X, 그다음에 NiO2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산화적 물질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때 Ni는 Na 플러스와 Na3 플러스의 혼합물 상태로 존재한다. 화학 낙론을 알아내기 위해 Ni는 원자 흡수 분광법으로 측정하였으며 평균 산화수는 전위차 적정으로 분석하였다. 요 고체 LiX NiO2 시료 50.00mg을 지수 분위기에서 일몰 황산 그리고 0.100물 Fe2 플러스 용액 7.000ml에 녹였을 때 다음의 반응이 완결되었다. 이 반응은 잘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니켈 3과 철 2가가 만나서 니켈 2가와 철 3가를 형성한다. 그죠? 그래서 이 반응이 오른쪽으로 이제 진행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응하지 않고 남은 철 2 플러스에 대해서 이제 0.02000mol K2Cl2O7으로 적정을 완료하는데 4.200ml가 필요했다. 자, 이제 리튬 아이온 배터리나 뭐 여러 초전도 물질과 같은 여러 산화물은 그렇죠? 여러 산화수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섞여져 있는 산화물 형태로 되어져 있고, 그중에 몇몇 속해져 있는 금속에 우리 산화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산화하는 적정 반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산화하는 적정, 이 경우에는 니켈 3 플러스와 철 2 플러스의 반응이 그러한 예시라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적정을 이제 직접 적정을만 한 것은 아니고, 철 2 플러스가 과량 있게 되는 역적정을 수행해야 되고, 남은 또 철 2 플러스에 대해서는 이제 K2Cl2O7을 우리가 산화제를 활용해 가지고 적정을 하는 여러 가지 개념을 결합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는 이 시료 50.00mg의 몇 몰에 니켈 3 플러스가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니켈이 3 플러스일 수도 있고 2 플러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한 니켈 2 플러스는 Fe2 플러스는 니켈 3 플러스랑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을 바탕으로 양론에 따라 따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철에 대해서 따져보면
철은 지금 처음에 0.1몰이 7ml 정도 있으니까 저 몰수로 따지면 이게 이제 둘을 곱하면 이제 7.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물을 이제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철 2 플러스가 있는데, 그쵸? 남은 철 2 플러스랑 반응한, 그쵸? 이 다이크로메이트, 그쵸? K2CR2O7의 양이 결국 이 몰과 부피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둘을 곱하게 되면 사실은 이 몰수는 8.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남은 철 2 플러스에 대해서 사실은 이 철과 이 K2CR2O7이 이제 1대1로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6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반응하지, 그죠? 않고 남은 철의 몰수는 여기다 6을 곱해야 되죠. 6을 곱하게 되면 5.040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 초기가 있고 남은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둘을 빼면은 사실은 이제 반응한, 그렇죠? 철의 몰수를, 철 2 플러스의 몰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7.000 곱하기 10의 만 4승에서 5.040을 빼게 되면 우리는 이제 1.9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모를 얻을 수 있고, 어쨌든 철과 니켈이 니켈 3 플러스와 철 2 플러스가 1대1로 반응하니까 니켈 3 플러스의 몰수는 1.9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원자합수 분광법으로 이 고체 시료에 대해서 이제, 그죠? 니켈의 이제 원소 분석을 수행했더니 약 48.5%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50.00mg이라고 했으니까 50.00mg에서, 그렇죠? 12-3승g이죠. 0.485만큼이 우리가 질량 백분율에 따라서 니켈의 총질량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2.425 곱하기 10-2승g을 얻을 수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니켈 총량을 알고 있고, 결국 보면 우리가 니켈의 총몰수는 니켈의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이걸 이 값을 니켈의 원자량인 58.69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의 니켈의 총몰수는 4.13 곱하기 10-4승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전제조건으로 니켈은 니켈 2 플러스, 니켈 3 플러스 혼합물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1번 문제와 연계한다면, 1번 답과 연계한다면 1번에서 니켈 3 플러스는 1.960 곱하기 10-4승물이라고 했으니까 전체에서 이걸 빼주면 니켈 2 플러스의 양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평균 산화수를 이제 문제에서 물었기 때문에 요만큼은 이제, 그쵸? 우리 10-4승몰이라는 숫자는 빼겠습니다. 그래서 1.960에 해당하는 것은 3만큼 기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4.13에서 1.960을 뺀 만큼은 2가로 존재할 거잖아요. 2. 그렇죠? 그리고 전체는 어쨌든 4.13이니까. 그죠? 이렇게 따지면 니켈과 2 플러스 3 플러스 섞여져 있는 것에 대한 평균 산화수를 구할 수 있게 되고, 값을 계산해 보면 약 2.47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각각과 니켈과 2 플러스 3 플러스가 있는 질량 비에 따라 우리가 이제 평균적인 이제 산화수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니켈의 이제 평균 산화수를 결정했기 때문에 어쨌든 니켈, 그죠? LiX, NiO2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중성 상태가 되니까, 그죠? X는 지금 모르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평균적으로 2.47에 해당되고, 산소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가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2가가 두 개 있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중성을 따져야 되니까 이 X 값을 계산해 보면 X가 약 1.53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여러 에너지 변환 또 저장과 관련해서 가지고 또 실전적인 문제가 국제화학 올림피아드에 많이 출제되고 있고, 뭐 이런 내용은 사실은 뭐 자체만으로 보면 또 전기화학 또과 연계시킬 수 있고, 근데 세부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전이차 적정 혹은 산화원원 적정과 연계, 또 직접 적정과 또 역적정의 원리를 융합시켜 가지고
양론의 계산과 또 산화 상태의 결정, 산화수를 결정하고 이러한 문제로 이제 융합시키는 여러 형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 예시에서는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문제에서 결정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여러 뭐 초전자체 같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그런 뭐 신물질의 우리가 산화수를 결정할 때도 많은 경우에 산화원은 적정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예시로 이런 문제들을 익혀두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분석화학 문제 세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